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청년 간담회 진행을 맡게 된 선거구 군의원 후보 김진실입니다. 모두 바쁜 하루 보내시고 늦은 시간인데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딱딱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남해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 그리고 남해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를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접속하신 만큼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담아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군수 후보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류경환 후보자님, 네, 인사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아들도 있네.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나마 우리 청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청년들과 저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정책 집행, 평가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우리 청년 군정 참여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어, 고민, 좀 필요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 주택 문제라고 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주택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사촌이나 진주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고 또 빈집을 이면으로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전금 이자, 월세, 초기 정착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의 정착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로 돌아오거나 새롭게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일자리, 창업, 생활 지원을 묶은 정착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사무 공간, 창업 교육, 온라인 판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남해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 프로그램을 상설화해서 어떤 일을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하고 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금융 지원들을 하고 또 창업을 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컨설팅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광, 문화예술, 돌봄, 교육, 정음관리, 마을 서비스 등 우리 남해형 생활 밀착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의 농업 진입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실습농장, 귀농귀촌준비학교, 또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안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워케이션 청년 체류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남해를 워케이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휴시설과 마을 공간을 활용해서 남해형 워케이션 공간을 만들고 우리 청년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 여가 기반 확충입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남해읍 여행자 거리, 야시장, 문화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이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함께 결정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살고 일하고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남해를 만들겠다는 그런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 또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짧게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보다 실제 삶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아닐 때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시면은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채팅창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불편한 질문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잘 보이기 위한 자리보다 진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궁금한 내용 혹시 내가 처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후보자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 시작하실 때 간단하게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리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화된 영상이 또 송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님도 안녕하세요. 반가운 아이고, 많이, 얼굴이 많은데요. 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후보자님께서 정말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빈틈이 있지는 않은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영업자부터 농사 짓는 분, 또 우리 정치 꿈나무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한구 후보자, 그리고 저 라성고구의 김진실 함께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군수님과 가까이, 군수 후보자님하고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네, 자유롭게 청년들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반영이 됩니다. 바람이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또 말씀드리 없으시죠? 어, 우리, 네, 위금실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운영자분? 네. 제가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환 군수호님. 네, 아무도 말을 시작하지 않아서.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삼동면에서 작게 민박집을 하고 있는 위금실이라고 합니다. 민박업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의
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박집을 운영하는 게 조금 시급한데 사실은 그 민박집을 제가 월세를 내고 그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숙박업이 꿈이었던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 그 집을 이제 매입하고 싶은 꿈까지 있는데 그 추후에 이제 이 매입을 위해서 이제 미리 대출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뭔가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뭐 신혼부부 그 대출 그런 걸 알아봤을 때 평수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 집을 나중에 살 수 있는 만큼의 이제 대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해도 되는 자리라고 음, 해주셔가지고 그 평수 제한을 조금만 그 정부에서 만든 그 기준보다 조금 넓혀서 뭐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참 남에서 도움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제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런 좀 금융기관의 그 기준이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도 이제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막상 금융기관에 가보면 그 예상했던 만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담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어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참 이 부분은 참 바꾸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담보대출 같은 게 이런 신용기관의 그냥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 사업에 좀 선정이 되어서 받아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적답을 좀 하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일종의 그 우리 이제 청년 창업인 경우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주고 어 이제 좀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돈을 빌려 주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보증을 대신 서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부동산을 일종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니까 매입하는 경우도 이게 해당이 될는지 하는 거는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메모를 해놓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대하신 즉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개선해 볼 수 있을 만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요.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마이크 음소거 푸시고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군수 후보자님께 제안하고 싶은 내용 아니면 부탁드리고 그래서 싶은 내용, 청년으로 살기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결혼가 손 드시면 어려운지, 돈을 벌기가 어려운지, 예, 조민기님, 네, 말씀해 주세요. 말하면 되나요? 예, 누구신지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소개. 네. 예. 저는 그 남해군에는 안 살고, 그 경기도 수원시 사는 조민기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방에는 좀 많이 소멸화가 되어 있는 그 현상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이주를 하면은, 그, 주택 같은 경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한다는 좀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낮추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40살인데 저도 이제 여기서 이 수원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또 훗날 또 그 지방에서 다시 살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런 그 약간 외지 주민들이 다시 이제 그 뭐 남해로 이제 정착을 할 때 좀 그런 지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네,
여쭤보려고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해로 이주할 경우에 주택 지원, 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주고 있냐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은 아직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주택, 청년 임대주택 이런 사업들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어, 짓고 있는 그 청년주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당선이 되면, 좀 확대해서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기농교촌인들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결론은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별로 없다. 근데 제공해 줄 게 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당선되고 몇 년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거니까 그때는 꼭 남해로 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수원에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참여하셨죠? 저는 이제 그 김진실 후보님과 네. 아주대학교 같은 학번이더라고요. 우연히 네. 알게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남해 의원이 반갑습니다. 됐으니까 나중에 남해로 꼭, 어, 살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네. 당선하십시오.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기농인의 집이나 기어인의 집, 음, 기나 기촌인을 위한 집은 있는데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음, 있고 청년 월세 지원 음,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서두에 정책 안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늘려가겠다고 공약을 안전 했기 결제. 때문에 네. 청년들, 신부부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남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기태 씨 이제 집에 도착하셨나 봅니다. 네, 김기태 씨 안녕하세요. 우리 류경환 군수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이크 음소거 네, 푸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 네. 됐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에서 카페 하고 있고, 지금 민박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로 귀촌한 지는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차로 오면서 들었는데, 다 좋거든요, 이런 게. 뭐 창업 지원도 좋고, 뭐 주거 지원 강화 다 좋은데, 제가 항상 느낄 때는 이게 정책으로 실제로 이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게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사례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사실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것들도 뭔가 다른 데서 다 하는 정책들이고 어떤 지자체들에서 뭐, 뭐 창업 지원도 만약에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례들을 막 찾아보면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렇게 그냥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뭐 소멸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더 잃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좀 미진하더라도 야 우리는 이번에는 진짜 창업은 진짜 확실하게 잡고 가자 해서 돈을 뭐 거기 더 완전히 몰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죽어도 저 그 군에서 짓고 있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니까 약간 공동주택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읍에. 남해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했을 땐 마당이 있고 막 이런 집들 청년들한테 그냥 주거나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5명 살 예산이지만 한 명한테 줘서 이제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차라리 거주를 하고 5명이 계속 순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 남해에서는 되게 남해 오면 그래 뭐 다른 지역에 사는 거랑 비슷한 정도는 되겠네가 아니라
남해 오면 야, 더 멋있게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좀 반등의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거를 정책 실현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게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또 하나를 제기하자면, 제가 청년위원회를 이제 했었어요, 작년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의견을 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 처음에 위촉장만 주고는 뭐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처음에는 막 메일도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반응도 없어가지고, 막 사퇴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신문에 이제 막 기고글을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직.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과정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치 참여도 이것도 실제로 잘 굴러갈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음, 일- 일단 정책 협의에 관련된 것은 뭐 그건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시간만 좀 우리가 할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 하면 우리 또 성주나 이수가 아마 저를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또 우리 최진 씨로보다 그렇고 김진 씨로 그래도 뭐 최진 씨가 좀 최진 씨를 해서 이해를 해주겠네. 네. 우리 김진 씨 의무도 있고 해서 네.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주택을 한 채씩 팍팍 주자고 하는데,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주택을 한 30가구 정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으면 이제 아마 선착순으로 또 뭐 조건을 갖춰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좀, 우선 그런 시설이라도 좀 확충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주, 집 문제는 최소한 좀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찾고 좀 이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군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되면 그걸 좀 더 양을 늘려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빈집 문제는 빈집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제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 남의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빌려주거나 잘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펜션들이 앞으로 좀 많이 그 노후화됐거나 하는 이런 펜션들이 많이 매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 펜션들을 활용해서 그런 주택들을 어,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에, 정책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좀 언론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지원만 팍팍 해준다고 해서 저는 뭐 이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의 연속성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집 한 채씩 그냥 우리가 착착 볼 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좀 특히 이제 들어오는 또 적어도 뭐 한 몇 년간은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은 그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그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 점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아쉽고, 그 부분은 꼭 좀 개선이 음,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군에 있는 위원회들의 운영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기태 청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슷비슷한 정책 음, 말고 훨씬 더 파격적인 정책이 소멸 예정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공감하고 또 현실적인 요 어려움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반석 씨 손 든 건가요? 이렇게? 네. 우리 반석님,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도쿄에서 어, 살고 있는 김만석이라 하고, 저번에 이제 공수님도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남해 청년들을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 이제 연구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아까 김기태 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남해군의 청년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해왔고, 그래서 이게 남해군에, 여기 김진실 이제 그 후보님도 계시고, 이제 최성님도 계시지만, 독,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청년센터나 청년 네트워크,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온 청년정책 틀이지만 또 남해의 맥락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잘 정착을 시켜서 이제 청년 정책을 좀 창의적으로 이제 추진해온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어, 그동안의 청년 정책의 성과나 아니면 또 한계들이 어떻게 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의 청년 정책 추진 체계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어, 유지하고 또 개선해야겠지. 왜냐면 이제 그동안 청년 정책이 추진을 했지만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부서가 계속 이동이 되고 또 그러면서 많이 축소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 네트워크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성격이 계속 바뀌고 중간에 단절도 있고 하면서 그동안에 남의 곳만이 쌓아온 그 유산들이 청년정책의 유산들이 충분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 체계나 아니면 또 조례도 한번 지금의 실정에 맞게 이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해군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남해대학이 창원대학 남해 캠퍼스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해군 청년 정책과 그리고 남해대학이 함께 좀 조인해서 청년 사업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도 그런 남해대학 캠퍼스와의 또 연계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년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해도 나름 청년 부서가 있었고, 청년 핵심, 뭐 하여튼 청년 부서가 있었죠. 청년 부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청년 담당하는, 아예 청년 이름을 달고 있는 부서가 있었고, 또 청년 지원 센터를 운영을 했었죠. 우리 김진수 후보님 센터장을 좀 했고, 이렇게 좀 또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청년 친화도시 지원 사업, 도비 10억, 군비 10억, 한 2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군 자체 사업으로 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 지원 사업이 진행될 때, 친화도시 또 지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그 지원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사업이 이제 많이 거의 대부분 중단되거나 줄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년지원센터의 그 기능이나 역할, 위상이 어떤 군 청년 담당 부서의 하부 조직처럼 일을 대신하는 이런 좀 기관 같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보고 청년지원센터가 그 역할과 위상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면 그것들을 공과 협의해서 그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하는 좀 이런 그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좀 실질적인 청년 정책들이 어,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속성.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청년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체계는 청년 지원 센터를 좀 강화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정책들 또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에 관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하면 자체로 할 사업은 자체로 하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또 그 사업 성격이 군에서 또 직접 해야 될 사업이면 군에서 추진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냥 청년 정책을 군에서 지금은 대부분 발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군의 담당자들이 제안을 받으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사업하고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제안된 것들도 좋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해도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담당자들의 마인드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못 미쳐서 청년 정책들이 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점들은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 협의회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과 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실제 제안된 청년 정책들이 이 또 사업화 가능한 것도 있고 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군에서는 군의 입장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하면서 어, 좀 진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좀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협의회가 저는 출발점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런 정책들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좀 그걸, 어, 더 자주 모이고 청년들의 정책들이 그냥 뭐 의견만 제시하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연계해서 청년 정책 아, 네, 질문도 뒤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창원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군의 의지만 있으면 창원대학도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서로 어떤 일들을 같이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앞에는 보면 총장님에 따라서 또 많이 좀 차이가 있었지만 한 2년 정도는 우리 보건소 뉴스턴 총장님이 계시면서 상당히 우리 군과 좀 협력 사업들을 많이 했고 또 청년 정책, 뭐 정음 관련되는 정책, 이거 지역 현안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왔는데 뭐 지금 총장님은 가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학교와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뀌어도 오히려 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더 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부터 마이크 손 들었는데 혹시 발언 지금 할 수 있으면 저도 앞에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뭐 청년 센터라고 치면은 지금 말해도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 청년센터라고 치면은 청년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라서 매년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 정책이나 청년센터가 정책이 바뀌거나 군수가 바뀌면 바로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불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뭐 예를 들면 남해군 안에서 그런 추진 체계를 좀 제대로 정비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을 뭐 예를 들면 민간 위탁해서 뭐 2년, 4년 계약 정도로 좀 안전적인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뭐 거버넌스 체계에서 청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청년센터를 보건소나 남의 농업기술센터 정도 직속기관 정도의 상위
상위 조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혹시 이런 구체적인 안도 있으신가? 그게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빈집과 유휴공간인데, 저도 이제 남해 온 지 한 7, 8년 됐는데, 여기 살면서 저도 이제 주거정책, 귀촌인의 집이라든지 상생주택이라든지 뜰 때마다 이제 조건을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빈집은 보니까 집주인이 7년 뭐 임대를 해주면은 그 안에 리모델링 해서 뭐 청년들이 1년, 2년 정도 또는 뭐 연장해봤자 뭐 3, 4년 정도 살고 이제 다시 집주인한테 그 집이 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에서 LH나 SH나 뭐 매입임대 주택, 뭐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청년주택 사는 친구들 보면은 최소 6년부터 정주 기간을 보장받고 6년에서 10년까지 보장을 받고 그거를 더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행정에 얘기를 하면은 소득 조건만 맞으면은 그 몇 년 제한이 없이 평생 살 수도 있는 정도의 집들도 있어요. 청년 주택들 중에서. 근데 남해에 있는 청년 주택들 또는 상생주택, 기촌인의 집은 뭐 살아봤자 6개월, 1년, 2년 살고 너 집 알아서 구해서 나가라는 게 오히려 지방소멸 위기인 남해일수록 청년들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면은 서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주거정책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너무 이 불균형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집주인한테 7년 집 빌리는 것도 뭐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아까 김기태 청년이 말한 것처럼 좀 더 파격적인 조건과 관점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소멸 위기인 지역이고 남해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뭐 산업단지가 없고 그럴수록 남해가 가진 자연이나 지금 자연 부락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경관을 우리가 공유 자산으로서 접근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좀 억제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빈집을 집주인한테 7년만 빌리는 게 아니라 30년 장기로 빌려서 경관을 보존하면서 청년들한테 저렴한 주거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집주인 이거 사적 소유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노력해 볼게요. 또는 상위 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점도 어떤 미온적인 답변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군수님이 의지가 있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도 의지가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유휴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해에 있는 유휴공간들도 몇 군데 둘러봤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중앙 공모 사업을 따와서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뭐 리모델링을 하겠다. 100억 사업비, 뭐 70억 사업비 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수행될 때는 그 계획대로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그런 어떤 제약 조건들을 뚫고 나가는 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또는 그 제약 조건을 조금 타개하면서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리모델링을 해보니 이 사업은 청년 대상보다는 좀 더 뭐 어르신 대상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애써서 나라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방치하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미온적이었다, 지금까지의 군정이. 그래서 유휴공간이나 빈집이나 청년센터의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좀 의지가 느껴지는 답변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만 하면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할 수 있는데 또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어, 이제 이 빈집을 아까 말씀드린 이게 7년도 길다 해서 5년으로 줄였거든요. 5년만 빌려주라.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이거 수리해가지고 도로 돌려줄게. 근데 이제 5년도 길다고 안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걸 아까 말한 그걸 좀 강제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물론 또 공무원들이 저 찍고 나서 설득하고 동의하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 개는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서 뭐 파격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도에 있으면서
뭔가 좀 법으로 이걸 빈집 보유세를 매긴다거나 하는 걸 좀 하라고 했지만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법제화되지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아무리 여지가 있어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찾는 방법들이 지어서 제공하려는 방법을 찾는 거죠. 새로 지어서. 그거는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우리 권해수도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빈집 문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설 유의 공간 활용하는 것들을 그 용도에 이제 어떤 용도로 하겠다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시설을 짓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 바꾸라고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건의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군수가 아니어서 그렇게 뭐 직접 지금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물론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나름대로 또 그걸 바꾸는 절차나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놀고 있는 시설은 그 용도가 아니어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런 한계가 있다. 놀고 있어도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아무리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어, 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거의 많은 것들이 그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치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한계가 있지만 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하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와서 다 해결할 수는 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청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장기 계약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면 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거고, 일단은 청년지원센터의 그 역할과 위상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센터들은 대부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관광문화재단, 관광문화재단 정도는 출연 기관인데 거기는 나름대로 그런 독자성을 보존받고 자체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농기센터는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재훈 씨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제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예를 들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청년 지원센터가 청년 정책의 그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좀 확대하고 개편하고 또 이 위상을 높이겠다 하는 그 약속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지원센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청년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아마도 좀 더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여기 제가 그 남해 대학이 아니죠. 남해 캠퍼스, 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 참여하고 계신가요? 김민수 팀장님 여기 네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라이즈 사업, 하이브 사업 이런 민간과 함께한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자체에 어떤 협조가 있으면은 이 사업들이 더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청년 가까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자원대학교의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가 저도 갑자기 들어오긴 했는데요. 제가 뭐 약간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류경환 후보님께서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정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주셨고, 저희 대학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대학에서도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라이즈 사업, 그다음 글로컬 대학 사업, 교육발전 특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년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 총장님하고 부총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정말 청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해보자 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 구상 중에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물건마을에 있는 이 요트 학교를 유휴시설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남해 캠퍼스에서 이제 어떤 해양 레저 스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뭐 혹시나 그런 정책들을 저희 학교하고 많이 연계해가지고 아마 많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아마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남해 캠퍼스에서 우리 남해에 있는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 그 청년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박항구 청년 후보자님, 아주 조용히 묵묵히 보고 계신데, 앞으로 청년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성구구 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환구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남해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다른 지역을 가면서 남해라는 지역을 잊기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일자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외부 사람이 남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 남해에서 크고 태어나서 크고 자란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다시 남해에서 꿈을 가지고 다시 남해에서 뭐 일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남해 뭐 많은 자연 경관과 그리고 아까 말한 뭐 빈집 그런 유후 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남해 뭐 시즌이라고 하죠. 그런 시즌별로 남해에 와서 즐기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놀다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축제나 그런 문화적 공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남해에 정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전국으로 SNS로 이렇게 퍼져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남해에 들어와서 남해에 이런 게 있더라, 남해에 이런 축제도 있더라, 남해에 이런 게 즐길 수 있더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저도 피곤합니다. 군수님 피곤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분이 다들 낀 것 같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 많이 든든하게 네. 드셨습니까? 예,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든든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또 우리 군수 후보자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 손 드신 분, 성은 최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동면 대지포 마을에 살고 있는 최성훈입니다. 네, 저는 그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 그 한 5년 정도 혹시 지금 하울링이 생기지 않나요? 생기네. 어,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네네네.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게 계속 이어폰에 제 목소리 걸려가지고 그것도 시간차로 들리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그 청년 활동가로서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것은 행정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교하구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유명무실하게 그냥 스쳐가듯이 이용만 된다는 것. 약간 명분으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무슨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전화 몇 통화 돌려서 결과만 나오지 그 5개년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은 거의 보질 못했었고 그러고 나서 청년센터라는 어떤 조직도 현실적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뭐 이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기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는 답답함들이 분명히 있었고, 모든 시스템들은 있긴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팀이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청년 혁신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는 경제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핵심 추진단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동했던 거예요. 마치 청년의 삶처럼 네, 이렇게 어딘가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봐왔었는데 그렇게 제가 5년을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장, 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청년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어주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화시키는 과정들, 그 과정들에서 나오는 청년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그 장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목소리 혹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든 생각은 나는 내가 5년 동안 활동한 그 어떤 경험들이 결과적으로는 악성 민원인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들 근데 이제 행정은 막 변해버렸죠. 담당자도 변하고 그럼 제가 가진 경험과 기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름의 조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뀐 행정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흐름대로, 생각대로 결국 결정하고 가는 것들을 보면은 속이 답답해지면서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민원이잖아, 악성 민원이잖아 라는 현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가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라는 게 활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회의감이 빠져들고 약간 그러면서 이제 아예 놔버리게 되고 그냥 뭐 나나 밥 잘 먹고 살면 되지 하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고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식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군수님이 되신다면은 좀 청년들의 삶, 청년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는 군수님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적다고 들을 수 있겠네. 예, 뭐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하는 것들은 늘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이 도의원 하실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본 저도 군수가 되시면 청년들의 이야기에 더 힘을 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이 제도 안에서 좀 더 청년들의 이야기가 힘을 실을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그 역할을 저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한 네, 후보자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오랫동안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 씬을 이끌어 왔던 성훈 씨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잘 만들어서 청년의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좀 지금 마이크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키신 분 발언하고 싶어서 키신 거 맞죠? 하면 되는 거야? 예, 하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동면에서 남해 몽돌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경입니다. 다들 보니까 줌에 이름이 돼 있는데 제 것만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좀 또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지금 청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 나이가 어느덧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중간에 딱 겹치는 샌드위치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으로도 어떤 정책이 저희가 해당이 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좀 뭐 받을 수 있는 어떤 군으로부터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청년 정책도 너무 좋지만 현재 정책은 대부분 뭐 청년 창업 초기 지원에 집중이 돼 있다거나 주거 사업에 집중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나이가 보통 대학을 갔다가 객지에서 생활하다 다시 남해로 돌아오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청년의 나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나 또 사실은 저희 나이대 되면 재혼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신혼으로 또 인정이 안 돼요. 저희 나이는. 그래서 저희 때가 청년이 떠났던 이유가 뭐 남해가 먹고 사는 문제나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여기서 진짜 오래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떠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해서 청년들한테 창업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이게 끝까지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횟집을 오래 하다가,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바레셋밥이라고 해서 남해 지역의 음식 식재료를 닮은 로컬 식당을 다시 리브랜딩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22년 마늘 축제 때, 그때는 제 나이가 청년이어가지고, 청년 음식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지역에서 키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운이 좋게 대상을 받게 돼서 지역에다가 요걸 좀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지금 현 군수님께 좀 제안을 드렸고, 또 전국으로 농가 맛집은 많이 있는데, 어가 맛집이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농가 살리기로는 식당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 어가 맛집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남해군에서 1호로 지정을 해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의회에도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 의견을 한 건도 다뤄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수협장님한테 지금 현 수협장님한테도 남해 우럭을 군에서 생산을 해주거나 식당 내 남해 군 수협에서 납품을 해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냐고 의견을 드렸는데도 전부 묵살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힐링의 섬이고 정원의 섬이라는 거는 사람이 찾아오고 꽃을 피우는 우리가 이런 섬을 만들자는 건데 지역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들이
사람을 지켜주는 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과 녹아들면서 지역 브랜드를 자기 이름을 키우는 거를 진짜 남해 살아도 미래가 있다는 거를 군수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뭐 소상공인들이 더 앞으로 그리고 청년의 중간 샌드위치층이 좀 앞으로 자연스럽게 남해 군 문화를 이어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이거는 즉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가 맛집 지정하고 이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하는 바이네. 오늘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온 제안이 뭐냐면 음식점을 무장애 음식점 지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그게 지정이 되면 좀 그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어, 들어갈 수 이제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좀 발굴해서 시정을 해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뭐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도 많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뭐 탄소 중립, 뭐 이제 이런 이제 대성 에너지를 뭐 사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까 뭐 어가 맛집, 농가 맛집, 그다음에 무장의 뭐 음식점 뭐 이런 인증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고 또 그것들을 좀 브랜드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창업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 좀 정책을 만들면서 비슷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청년 국한할 게 아니라 그냥 남해로 살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창업 기회를 준다. 창업 프로그램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떤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 장년, 심지어는 은퇴자들도 이제 그런 또 나름 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60대면 한정 88 젊은 나이에 제2의 또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뭐 직업 이모작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감안을 해서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아까 청년 나이가 좀 넘어도 또 뭔가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런 소상공인, 소자본을 가진 어,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들을 좀 인증이나 카테고리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런 타겟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네. 되고 그게 또 홍보가 되고 서로 서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뭐 다양한 분야에 네.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우리 1시간을 달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군수 후보자님께 하지 않고 지나가면 오늘 밤에 잠자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보자.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다 후련하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31명의 참가자가 와 계신데요. 후련하십니까?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 못할 너무 많은 사연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 정책 제안하는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정책 제안하는 폼이 열려 있죠, 후보자님. 네, 네, 맞습니다. 예, 정책 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책 제안도 해주실 수 있고요.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드신 분, 예.
이분의 마지막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실님. 네, 아까 사실 발언을 네. 해서 제가 채팅창에 열심히 썼었는데요. 써놨는데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또 지금 채팅창에 줄줄이 사연을 써놨는데, 저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남해를 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마을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을 만들기를 2년을 또 도전을 했었는데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 음, 1차 서류만 붙고 현장 실사에서 이제 그분들의 많은 남해에 대한 혹평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기 좋고 청년들이 와서 오면 너무 좋겠는 우리 아름다운 곳을 폄하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사실은 슬펐어요. 슬퍼서, 다른 도시에 이런 케이스가 있나 없나를 찾아봤었는데, 전라남도는 이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라고 그 도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남해형이라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수 늘려달라 이제 그런 것처럼 남해형 어떤 정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남해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있다면 남해형 청년마을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어쨌든 남해를 한 번은 겪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해는 정말 와서 보고 오랜 시간 있지 않으면 이 매력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남해형 청년마을 만들기를 한다라고 공고가 뜨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또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친하게 지내는 팀들끼리.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자원 말고, 현재 뭐, 제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두모마을 가는 길에 금산 아래쪽에 이렇게 지어진 큰 건물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나, 혹은 지족에 있는, 지금 지족 바다 앞에 있는 뭐 건물이나, 이런 곳들을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을 남해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남해형 청년 마을을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청년들이 와야 남해에서도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면 되죠? 네. 이제 남해형 청년마을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들을 해주시면 그 사업들이 나름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효과를 가져올지가 판단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이제 지어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신축 건물들. 이런 것들을 저도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예술인이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나서 좀 찾아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건물 지어놓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족의 그 건물 같은 경우가 3층, 4층이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나름 그런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또 거기에 뭐 짓기 좋고 뭐 인테리어 할 비용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안 됩니다. 그냥 직영을 하라고 하거든요. 위탁은 주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그럼 직영을 하면 청년들을 나름대로 고용 형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 주체는 그게 되고 그게 맡겨서 그냥 고용 형태로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발생되는 이윤들을
그 가지고 인건비를 충분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하지는 못해요. 그럼 행정에서 그 중간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뭘 해야 된다라고 요구는 했지만 이제 제 역할에 그동안에는 제 역할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만약 이제 장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라 하면 그분들은 밑에 이제 그 부서에서는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추진할 때 뭐 좀 이런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 응원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과 같이 또 계획을 짜기도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성원 우리 씨가 장애 의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죠. 굉장히 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방향성만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밑에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럼 해서 가져오는 걸 내가 판단하면 돼요.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좀 해봐라. 다시 해라. 그러면 뭐 컨설팅을 주든 용역을 주더라도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또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이런 역할이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장애 의지가 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어 자기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실제로 창업을 한 후에도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이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또 금융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또 만들 때 우리 창원대학가의 이 협업도 필요합니다. 해서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런 회비 체계, 회비 분위기, 문화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꼭 그렇게 만들겠다. 아까 제가 우리 청년 정책 협의체를 좀 강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미 또 만들어져가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뭐 의견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책에 진짜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수 후보님 맞죠? 예, 지금 혹시 또 없으시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씩은 네, 얼굴도 좀 하다현님 질문한다고 합니다. 다혜영 씨, 네, 당근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로 귀농한 청년 농업인입니다. 제가 남해 청년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데, 남해만의 그 현실적이고 특색 있는 정책이 되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타 지역들은 보면 좀 그 지역별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남해는 또 더군다나 필지가 작고 농지 가격이 높아서 초기 청년 농업인에게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데, 남해만의 그 특색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남해로 왜 귀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혹시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뭐 남해만의 특별한 정책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 저는 어, 남해가 주로 시금치, 마늘, 고사리, 단호박, 대체로 규모가 큰 농지가 필요로 하는 농업이 주 농업이고 이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여러 가지 좀 특화된 작물들을 재배하는 그런 그 농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주로 지금은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거나 공공급식, 먹거리 급식센터에
계약제비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나마 이제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종합 먹거리 선택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납품하는 것들은 좀 소규모로 좀 특화된 작물들을 생산을 하면 거기 공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자기가 그 재배한 귤을 대부분 그 먹거리 이 통합급식센터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공급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정은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정은 산업은 단순히 이제 정은을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정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자재도 있고 관리할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정은을 많이 일단은 조성할 때 필요한 이런 자재들을 지역에서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꽃도 지역에서 생산하고 나무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남해는 좀 정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농업과 연계하고 또 우리 소상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어, 이제 기농기촌이 하려면 아까 말한 그런 좀 특화된 농업들을 해야 되는데 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농사 짓고 있죠? 저도 그냥 시금치하고 미니 단호박 하고 있는데, 네. 네네. 저도 다양한 장목을 일단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게 사실 청년별로 현재 필요한 지원이 지금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대농이신 분들은 사실 소농 기계들은 필요 없을 거고, 저희 같은 진짜 초창기 농업인들은 관리기 하나도 되게 부족한 상황인 그렇죠. 거고, 네, 그게 다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지원 중에서 일회성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회 놓치면 되게 한 해를 또 기다려야 돼서, 되게 지원받기 어려운 정책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창업농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600만 원인가 800만 원 주고 이제 뭔가 청년끼리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6인에서 8인을 모아야 돼요, 청년을.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너무 숫자도 많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청년들끼리 그리고 모두 농업인이 아니라 뭐 절반만 농업인이어도 테스트 해볼 수 있다든지, 남해만에 좀 실패하더라도 뭔가 식품 가공이라든지 좀 다양한 장목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모든 걸 그 요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알아서 요구를 파악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면 아까 우리 몽골집 운영하신 분 말씀해 주셨고 아까 우리 유건시 씨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아이디어 강건이네. 강건 씨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제안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우리 몫인데 충분히 그런 것들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남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해주시면 정책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남의 사업으로 우리 남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아무래도 지금도 좀 창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한데 아무래도 농업 관련해서는 특히 남해 같은 경우 뼈대 굵은 분들이 훨씬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목소리 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제 생각에 곳곳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좀 들을 수 있는 창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 좀 파악이 되나요? 혹시 네트워크가 좀 있습니까? 사실 뭐 많지는 않아도. 네,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줌 안에서도 몇 명 제가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말씀해주신 아까 말한 대로 그 청년 농업인 안에서도 너무 갭 차이가 커요. 누구는 뭐 3만 평씩 짓고 있고 누구는 이제 300평 짓고 예. 그러니까 괜찮아. 예,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락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 거 이어받아서. 네네네.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대신에 이제 하는 그런 친구도 있죠. 네.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분들 더 잘 알고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는데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이렇게 소농인 사람들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뭐 농업 정책 방향은 대농과 소농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규모화 시켜서 규모화 농사 인터는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이제 소농가는 좀 특화된 작물들 위주로 지으면서 이제 그 속에서 자기 소득을 올려서 이제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토지가 적은 사람은 소농 특화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이제 소농에 필요한 지원 정책, 대농에 필요한 지원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네, 네. 네, 근데 이제 소농과 관련된 정책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게 지역마다 다르고, 저는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 전체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 위주로 다뤄왔는데, 이제 우리는 남의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이 되면 우리 남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안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 소농하는 분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런 정책 협의회 때 들어와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좀 뭐 조직이라 해야 되나, 모임이나 이런 간담회, 이런 조직, 간담회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면 청년 소농 그 하는 그런 모임 이런 속에서 한번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또 정책들이 나와지겠죠. 예, 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뭐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 다음 의견을 말하고 싶다고 계속 하고 계신 분이 네. 계세요. 고광성님, 고광성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뭐 빈집이라든지 뭐 청년 주거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꼭 좀 이게 선행되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마을 사람들과의 약간 관계 맺는 거를 조금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집을 만들어 놓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놓고 자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고 나면은 이게 마을 사람들하고 약간 관계가 조금 불편해져서 뭐 떠난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해 군 자체에서 이제 뭐 그런 주거 공간을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제 뭐 그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를 조금 조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좀 선행이 되어서 이제 그 청년들이든 뭐 아니면 그냥 일반 가족들이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그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전에도 제가 농기구 관련돼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농기구 임대하는 거 말고 좀 배워주는 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모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청년 농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은 걸로 저도 봤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근데 뭐 젊은 사람이 혹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농기구로 손을 댄다고 했었을 때 안전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경운기는 이렇게 합니다. 뭐 트랙터는 이렇게 합니다. 뭐 그 밭을 갈 때는 이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실습 농장을 만든다든지 청년을 위한 뭐 약간 그게 청년 정책에 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르신들한테 아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뭐 멘토도 되고 이런 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약간 관계를 조금 좋게 좀 형성을 시킬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조금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농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 하는 분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약 중에도 보면 아까 실습농장, 기농기촌, 기숙형 기농기촌 학교, 이런 것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농기계 작동법이나 조작법, 이런 것들을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그 마을과 관계 맺기, 이런 것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골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교육, 기농기촌 학교나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알려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그 정책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좀 이제 갈등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그냥 벌써 들어오면 많은 갈등이 생기고 결국 그게 심해지면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도 농기계 작동법이나 조작법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분들은 교육 과정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농기촌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빌리잖아요. 그죠? 저는 경기 운영하는 굉장히 겁내는데 젊을 때 한 두 번 깔린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안 따라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 농기계 작동법이. 그래서 그건 꼭 그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들을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공동체, 우리가 기촌에 살아가는데 공동체, 우리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지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손 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 하품하지 말라는 컴플레인이 개인 카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다낭 판창부터 움직이느라 조금 피곤합니다. 또 우리 군수 후보자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셔서 또 내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라서 사실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 후보자님이 군수가 되면 더 자주 더 많이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청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남해에서 좀 살아볼 만하다를 넘어서 남해에서 정말 살고 싶다, 남해에서 사는 건 너무 부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남해를 이끌어가고 남해를 걱정하고 남해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선거 어, 남은 시간 투표 이런 자기의 권리 찾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후보자님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줌 회의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뭐 몇 번 뵀던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니까 이제 뭐 그 어색함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김진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내일 또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아까 약속드렸듯이 이 공식적인 정책 간담회도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좀 이런 방식으로도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승규를 쪼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눈이 자불자불하네요, 우리 김승규 씨는. 예, 그렇게 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마이크 그리고 화면 켜주시고요. 오늘 채팅방에서 나눈 이야기들도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 후보자님 확인하셨죠? 네. 네, 모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같은 공간에 있으신 분은 다 같이 한 사람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이 생깁니다. 여기도 같은 공간에 몇 분 계시는데 마이크는 한 분만 켜주시고요. 네, 우리 남해 청년들을 위해서 남해 청년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남해 청년 화이팅! 예. 화이팅! 파이팅.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민박도 차중에 원석 씨는 일본에 있는 거 아이가?